자, 2교시는 우리가 항상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항상 우리가 커트를 할 때는 무거움과 가벼움이라는 말을 항상 쓰잖아요. 근데 이 무거움과 가벼움에서 우리가 커트를 진행할 때 이 세 가지는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뭐냐면 층이라는 개념의 무거움과 가벼움, 말하자면 러프존의 상하층에 대한 가벼움과 무거움을 우리는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인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질감정리를 과도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해결하면 질감정리의 양을 줄이면 되지 않을까요? 맞죠? 질감의 양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뭐죠? 커트 유지 기간이 길어진다는 뜻이에요. 즉 말하자면 커트 선의 층의 흐름이 가벼움과 무거움을 내가 적절하게 응용해서 이용할 수만 있다 그러면 질감의 양의 규정이 적어진다는 얘기는 커트의 깔끔한 유지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고객의 만족도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호리존탈 엘리베이션의 무게감, 버티컬 다이아고널의 무게감, 그리고 버티컬의 무게감. 훨씬 버티컬이 가볍단 말이에요. 호리존탈 엘리베이션은 무겁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버티컬과 다이아고널이 만나면 가벼움과 무거움이 공존하다는 얘기죠. 정중선은 가볍지만 양쪽 사이드는 무거움이 존재하겠죠. 그쵸? 그리고 그거에 대한 연결 잘해야겠죠. 버티컬은 너무 가벼워요. 호리존탈은 너무 무거워요. 그쵸? 그럼 얘하고 만나게 해줘야 되죠? 만나게 해주려면 뭐가 필요해요? 파팅에서 부채형 트위스트가 필요해요. 부채형 트위스트를 만나야지만 두상이 둥근 거에 버티컬과 호리존탈의 연결성을 시켜줄 수가 있어요. 두상은 둥글다, 빗질은 사각이다. 그래서 그거에 관련돼서 버티컬이 들어갔으면, 자, 여기에서 수평이 있죠? 수평에서는 호리존탈 엘리베이션은 무거움이잖아요. 다이아고널은 가벼움이잖아요. 아니, 버티컬은 가벼움이잖아요. 그래서 수평을 지나갔어도 호리존탈 엘리베이션을 하는 호리존탈과 버티컬이 들어간 이 경계선에서는 이 작업이 꼭 들어가줘야 돼요. 이렇게. 이 작업. 부채형 파팅은 항상 들어가줘야 돼요. 이게 안 들어가면 연결성이 안 돼요. 그러면 이게 들어가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약간의 홈파기가 필요해요. 여기만 약간의 홈파기가 존재한다. 수평이 있긴 하지만 만약에 이거를 안 하고 싶다 그러면 뭐 하면 돼요? 버티컬을 하면 안 되지. 근데 버티컬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버티컬을 하는 이유가 납작한? 호리존탈 엘리베이션은 언더에서 오버로 올라가잖아요. 언더에서 오버로 올라가니까 기준선 선정이가 힘들잖아요. 층은 어디까지 될지를 모르는 거야. 이걸 하는 목적은 제가 얘기했죠. 뭐예요? 기준선 잡기가 용이하다. 호리존탈 엘리베이션은 언더에서 오버로 올라가는데 층은 어디까지 될지를 내가 예측을 못해. 근데 버티컬은 어때요? 층을 내가 미리 알고 들어가는 거다. 내가 만약에 버티컬을 하면서 버티컬 커트를 여기서 진행할 때 5cm를 자르고 싶어. 그럼 5cm 버티컬은 정확하게 내가 잡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호리존탈 엘리베이션은 못해요. 5cm 자른다고 하면 내가 예측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한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선수여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버티컬은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게 가장 큰 목적이에요. 길이 선정을 내가 마음대로 내가 선정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버티컬을 들어가서 좌우 대칭을 들어가는데 버티컬에 너무 가벼우면 버티컬로도 무거우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돼요. 이게 가능하다면 하세요. 그러면 버티컬도 사각 깊은 컴백스 나올 수 있어요. 왜 못해? 그쵸? 그러니까 항상 커트라는 거는 우리가 너무 잘못된 것들이 있어요. 교육의 시스템이 이게 답이니까 이것만 해라는 이게 너무 주입식이 너무 강해. 그런 교육을 오래 받다 보니까 커트에서도 이런 현상이 생겨요. 주입식이 아니고 이런 방법에도 이런 게 있다라는 거를 했으면 다
다른 루트의 방법도 굉장히 많다라는 걸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걸 자꾸 탈피를 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잘 배운 지식은 평생 갑니다. 잘 배운 수영은 평생 수영을 할 수 있어요. 잘 배운 자전거는요, 평생 자전거를 탈 수 있어요. 안 잊어버려요. 미용도 똑같아요. 잘 배운 미용은요, 평생 안 잊어버려요. 아, 진짜요. 잘 배운 미용은 평생 안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손이 기억을 해요. 몸으로 하는 거는 항상 손이 기억을 해요.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하라는 이유는 왜 많이 하냐면 손이 기억할 수 있게끔. 기억을 하면 안 잊어버립니다. 다시 원점으로 옵니다. 교육을 다시 받으면. 자, 그래서 가변과 무거움을 만들어서 커트를 진행하시고요. 뭐 층이 어떻게 발생이 됐어요? 이렇게 발생이 되겠죠. 러프죠. 러프의 층이 발생이 돼요. 수평이에요. 전대각이에요. 그쵸? 여기에다가 후대각 엘리베이션에서 층 내고요. 그리고 나서 곡선 빗질 항상 우리가 많이 하죠. 자, 아까처럼 원장님 머리 앞에 길었죠. 길었어. 그럼 어떻게 먼저 시작하면 될까? 언더에서 오버로 올라갈까? 오버에서 언더로 내려갈까? 아까 머리 길었잖아. 저기 머리 길지? 저렇게 길어. 앞머리 잘라야 되잖아. 그럼 저 곡선 빗질 해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시작할까? 어떻게 시작할까? 오버에서 언더로. 그렇지. 기준선을 먼저 잡아야지. 기준선 잡고 나서 언더에서 오버로 다시 올라가면 어떨까? 더 쉬울까 안 쉬울까? 훨씬 쉽지. 그 대신에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 직선 빗질을 하지 마라. 직선 빗질을 하면 사각으로 타진다. 머리카락이 떨어진 방사형으로, 이렇게 방사형으로. 항상 커트라는 거는요, 중력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중력의 법칙에서 내가 원하는 사각의 빗질을 하면 둥근 두상과 사각의 빗질을 커트를 했을 때는요, 떨어지는 선이 사각으로 떨어져요. 층이 떨어지는 층이 사각으로 떠지면 그만큼 안 이쁜 머리가 없어요. 그래서 라운드의 곡선을 이용해서 우리가 커트를 떨어지는 선에 가장 근접한 게 뭐예요? 곡선 빗질이에요. 우리는 각도를 드러내는 그 순간 문제점이에요. 특히 앞머리 쪽은. 왜? 빈 공간이 많잖아. 빈 공간이 많기 때문에 내가 각도를 드는 그 순간 문제점이야. 각도를 드러내는 순간. 그래서 2차 가이드라인의 곡선을 하고요. 잘 밑에서 슬라이싱을 해서 이 문제점을 다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 작업을 잘 안 하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항상 자연 밑이라서 해서 슬라이싱은 꼭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아까 제가 슬라이싱 한 것처럼. 곡선 밑이 생각보다 많이 어렵긴 하지만 한번 잘 해놓으면 고객이 감동을 먹어요.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앞머리 핏을 진행하시면 되고요. 첫 번째, 전대각 원네스. 두 번째, 언더존, 버티컬, 온, 좌우, 수평, 뭐 수평 호리존탈이죠? 수평 영어로 호리존탈이죠? 그리고 사이드, 전대각, 부채형, 엘리베이션, 탑, 원, 다중, 버티컬, 언더존 따라 진행하고요. 크레스트, 이거 어렵죠? 크레스트 어렵죠? 제가 답 못 줘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답을 못 줘요. 그 대신에 크레스트라는 기준점이 뭐죠? 두상 공면에 가장 튀어나와 있는 부분에 언더존에 있는 연결성만 연결을 시키면 돼요. 그걸 잘라내려고 하지 마세요. 사각을 그냥 잘라내면 돼요. 사각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는 사각. 왜 크레스트 지역에서 왜 사각을 못해 근데? 다른 데서 사각은 잘하면서. 그죠? 크레스트 지역의 스퀘어. 사각빗질이에요. 사각빗질이에요. 사각빗질을 크레스트 스퀘어라는 건 사각이죠. 사각빗질을 해서 나중에 원 다중에서 말발굽전 코너 정리 1mm 버티컬 엘리베이션이에요. 엘리베이션. 세 번째 프론트 사이드. 여기서 아까 우리
사이드에서 수평에서 얘는 뭐죠? 지면의 각도라겠죠? 이거 잊지 마세요. 지면의 각도. 두상공면의 각도가 있고 지면의 각도가 있어요. 우리는 지면의 각도의 수평을 찾을 거예요. 두상공면의 각도를 하면 수대각이 나옵니다. 자, 세 번째 프론트 사이드 곡선 빗질이요. 그리고 자연 빗질, 슬라이싱, 프론트요. 호리존탈 엘리베이션, 가운데 가르마, 그리고 좌우 부채형 엘리베이션. 네 번째 크로스 체크, 프론트 사이드 디스커넥션. 네 가지 유의점지역 디스커넥션. 앞머리에서 디스커넥션을 방법하는 거 옛날에 한 번씩 알려준 적 있죠? 없다 하지 마요. 있죠? 모래에 여기 앞머리 디스커넥션 연결선 없게끔 여기 1cm만 디스커넥션 한 적 있었잖아요. 기억 안 아, 모래. 나. 얘기 안 했는데. 다섯 번째, 아까 우리 커트 하다 보니까 1차 가에서는 없어졌죠? 그래서 다시 정교하는 커트 했죠? 1차 가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고개를 숙이고 똑바로 하고 뒤를 젖히고 이 세 가지를 하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언더라인의 면에 2cm의 면이 라운드가 발생이 된다라고 제가 요거까지 설명했어요. 특히 남자들 커트 할 때 이 작업 무조건 들어가세요. 아셨나요? 남자들 커트 할 때 머리카락 조금 남기면서 하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은 바리깡을 했죠? 그럼 고개를 숙인 상태에서 1차까지 다시 정리하고요. 뒤를 젖힌 상태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주세요. 그러면 여기 밑에 있는 머리가 라운드로 기가 막히게 나와요. 그럼 고객님 깜짝 놀라실 거예요. 고객이 먼저 알아봐요. 일주일 더 늦게 올 수 있어요. 아시죠? 우리 여기 이제 남자 커트 있으니까 남자 커트 한번 나중에 요거 끝난 다음에 슈커트 들어갈 거예요. 슈커트 들어간 다음에 바로 남자 커트 들어갈 거예요. 남자 커트도 우리가 한번 해봐야죠. 아까 제가 얘기한 그 세 가지 댄디 컷, 리지드 컷, 투블러 커트 해서 세 가지 들어갈 거예요. 다섯 번째 1차.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커트. 자, 지금 이제 우리가 기준선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기준선에 맞게끔 버티컬로 기준선을 잡아요. 자, 호리존탈 엘리베이션은 언더에서 오버로 올라가는데 기준선이 되고 얘는 임의선이 돼요. 층은 어디까지 될 줄을 몰라요. 근데 버티컬은 얘가 기준선을 내가 어디까지 잡을지를 내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 대신에 버티컬의 장점은 뭐라고요? 자세가 뒤질레게 안 나와. 호리존탈 엘리베이션과 다이아고널은 내가 몸이 편하기 때문에 자세가 규칙적으로 나올 수 있을 확률이 높아요. 하지만 버티컬은 몸을 굉장히 많이 틀어야 돼요. 내가 몸을 많이 틀지 않으면 버티컬이 정확하게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몸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버티컬을 하려면 파팅은 버티컬인데 손가락은 몸에 많이 숙이지 않으면 이렇게 나와요.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얘는 길어지고 얘는 짧아져요. 근데 문제가 밑에가 문제예요. 얘는 길어지고 얘는 짧아져요. 그래서 트위스트가 되는 거예요. 버티컬을 잘못한 빗질을 하면 굉장히 트위스트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한쪽으로 다 쏠려버려요. 그래서 버티컬 커트 했는데 한쪽으로 쏠리는 사람은 빗질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내 몸이 눈과 마주쳤을 때 선이 이 손가락과 내 눈이 마주쳐야 돼요. 그랬을 때 버티컬이 잘 나와요. 근데 내 손과 버티컬을 보려고 이렇게 잡잖아요? 커트하는 순간 트위스트가 바뀌어버려요. 이해가 됐어요? 버티컬을 내가 봤어. 버티컬 잘 잡았네? 손 잡는 순간 내 손이 틀어져 버려요. 자꾸 보려고 하는 습관 때문에. 근데 처음부터 어때요? 이 자세를 내가 잡으면 어때요? 안 봐도 내가 자세만 똑바르면 이 자세는 버티컬은 너무 쉽게 나와요. 그래서 이거가 습관화가 돼서 버티컬 온베이스를 시작했다 그러면 이 온베이스가 정확하게 나올 수 있게끔 그리고 최대한 언더를 잡는데 이 버티컬의 단점은 뭐예요? 언더를 가볍게 못 잘라요. 왜? 손이 두껍기 때문에. 손이 두껍기 때문에 언더는 호리존탈보다 무거워요. 그 대신에 길이가 있으면 어떨까요? 가볍겠지. 그러니까 머리가 많이 빠지는 머리를 원하면
이 버티컬이 좋아서 많이 빠질 수 있어요. 호리존탈보다 더 가볍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하지만 밑에 빠지는 머리카락이 없다고 이렇게 짧은 머리에서는 무겁게 커트가 돼요. 그래서 나중에 그거를 호리존탈로 다시 잡으셔야 돼요. 버티컬은 무조건 호리존탈과 같이 가야 돼요. 버티컬 단독으로만 하는 커트는 안 돼요. 항상 버티컬 하고 나서 크로스체크로 호리존탈과 다이아고널이 꼭 들어가야 돼요. 근데 호리존탈은 무겁다고 얘기했잖아요. 아니요. 버티컬로 가볍게 만들어서 형태 디자인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호리존탈은 형태 디자인이 안 바뀌어요. 먼저 잘라놓은 거로 다시 붙일 수 있어? 못 붙인단 말이에요. 잘라놓고 가볍게 잘라놓은 거는 다시 무겁게 안 된단 말이에요. 다시 붙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버티컬로 잡아서 가벼움을 만든 거는 크로스체크로 호리존탈로 크로스체크로 다이아고널로 다시 크로스체크해서 가볍게, 그러니까 질감에 대해서 선을 다시 만들어낸다. 버티컬은 세로는 정확할 수 있지만 좌우에 대해서 굉장히 불규칙하면 선이 나와요. 좌우에 대해서. 특히 온베이스, 버티컬 온베이스는 좌우에 대한 선이 굉장히 불규칙한 커트 선이 발생이 된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버티컬을 잡은 상태에서 잡을 때, 자, 보세요. 자, 봤죠? 손가락이 점점 어떻게 돼요? 틀어져요. 여기에서만 이 작업이 꼭 들어가셔야 돼요. 자, 여기에서만 미세하게 전대각이 존재를 해요. 여기서만. 여기서 막 이렇게 홈파기가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백사이드를 갈 때는 이제 아까 우리 했던 거 있죠? 했던 거. 그대로 들어가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거나 말거나. 그러거나 말거나 신경 쓰지 말고 나만 가요. 호리존탈 하자겠으면 호리존탈 그냥 가시면 돼요. 호리존탈 하라겠더니 전내로 나온 형이 있었어. 그치? 자, 잊지 마시고 버티컬 원핑거 항상 최초의 시작이 원핑거가 안 되면 언더존에 있는 머리카락이 어떻게 된다? 뻗쳐버려요. 호리존탈 잘 지키신 분들은 안 뻗치는데 호리존탈을 제대로 안 지키신 분들은 머리카락이 언더존이 뻗쳐버려요. 근데 고객들은 언더존 굉장히 중시하죠. 고객들은 여기만 봐요. 여기는 안 보여야거든요. 여기만 봐요. 그래서 여기를 굉장히 정확하게 잘 자르셔야 돼요. 정말 미세한 차이에 디자인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 아까는 따로따로 잘랐는데 이번에는 같이 갈게요. 이쪽에 하나 자르고서 저쪽 넘어갈게요. 자, 수평으로 엘리베이션 간 다음에 지면의 각도 수평, 지면의 수평 같이. 그리고 나서 사이드, 자연 빗질. 여기 사이드가 안 되는 사람들의 거의 특징들은 뭐라고요? 원핑거는 못해서. 최대한 두피에 붙여야 되는데 이걸 잘 못해요. 왜? 귀 때문에. 그리고 자꾸 멀어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이드가 무너지는 사람들의 거의 특징은 뭐라고요? 원핑거를 못해서. 최대한 두피에 딱 붙이셔야 돼요. 귀라는 장애물이 있는데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꼭 붙이셔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왜? 손님이 부담 느낄까봐. 거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이 돼요. 그래서 손님에 상관없이 최대한 붙여라. 그리고 부청 파팅 엘리베이션. 과도한 이렇게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그러면 안 돼요. 아까 그래서 다 파먹은 거예요. 너무 과도한 부청 파팅은 라인이 파먹는다. 자, 부청 파팅이 진짜 기가 막히죠. 하고 나니까 여기가 좀 뚱뚱해요. 뚱뚱한 부분 어떻게 해요?
약간의 수대각으로 호흡하기. 여기 했던 호흡하기, 여기서 또 사용해요. 단지 양이 다를 뿐이지 원리는 두상이 둥근 거의 원리를 따지는 거는 똑같아요. 그 대신에 이런 걸 체킹할 때는 뭐가 필요해요? 1mm의 컨트롤. 정말 1mm를 다뤄야 돼요. 1mm를 다루지 못하면 그 라인을 뽑아낼 수가 없어요. (1mm) 를 컨트롤 하셔야 돼요. 그쵸? 느낌이 사이드가 자꾸 짧으니까 쇼커트처럼 보여. 뭐 어떻게 할 수 없지 뭐 내가 자른 거. 근데 실질적으로 길게 잘라도 돼요. 이 머리 길게 잘라도 또 되게 예뻐요. 그리고 사실 이런 머리에 이 정도 수평으로 커트해서 나중에 귀에 꽂으면서 나중에 귀에 빠지고 싶은 머리들 있잖아요. 다 이걸로 이 사이드로 선택하는 거. 얘를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얘를 선택하면 얘가 뚱뚱해져요. 자꾸 빠져요. 근데 얘로 뒤집어서 얘를 길게 잘라가지고 해서 귀 빠지는 걸 느낌한다 그러면 오히려 더 예쁘거든요. 자, 여기에서도 홀륜타 엘리베이션에 정중선의 버티컬 했던 부분을 여기만 홈파기로 트위스트로 컨트롤 해줘요. 오로지 얘만 해결할 수 있어요. 이 작업으로만. 안 그러면 홀륜타 가면 얘하고 따로 나와요. 오로지 이 작업으로만 해결할 수 있어요. 부채 파팅이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홈파기. 그게 여기도 있잖아. 그쵸? 전대각하고는 느낌이 또 다르죠. 포지션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그리고 이런 홀륜타 엘리베이션 진짜 짜증나요. 그죠? 아 진짜 심호흡을 하지 않고서는 이 홀륜타 엘리베이션을 잘 못해요. 그리고 파팅을 타서 엘리베이션을 가는 것과 파팅을 타지 않고 원섹션을 해서 이렇게 머리카락을 잡으면서 머리카락을 놓지 않고 하는 엘리베이션이 제가 이제 오랫동안 이제 경험치에 의해서 느끼는 점이지만 얘가 제일 정확해요. 머리카락이 커트 자국이 없앨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비다사순에서 커트를 해서 크로스 체크할 때 보면은요 머리카락을 놓지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컷할 때는 파팅을 해서 1cm 슬라이싱을 하면서 커트를 하는데요. 크로스 체크할 때 잘 보세요. 머리카락 놓지 않아요. 엘리베이션에서 크로스 체크해서 1mm씩 계속 체킹돼요. 근데 그거를 왜?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안 돼? 근데 그 처음부터 그거 하면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외국 사람들은 와인딩을 안 말잖아. 손가락에 힘이 없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와인딩이라는 건 말 들어서 손가락에 힘을 키우잖아요. 그래서 얘가 가능한 거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또 난이도가 더 좋잖아. 크로스 체크할 때 1mm 자를 때는 이렇게 머리카락 안 놓으면서 커트를 하면서 왜 초벌 커트 할 때는 파팅을 타면서 커트 자국을 남기는 그런 파팅을 타냐 이거지. 제가 그걸 보고 나서 판단한 게 뭐냐면 아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탄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머리카락을 안 놓으면서 하면 되겠구나. 머리카락을 손을 놓으니까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아 처음부터 머리카락을 안 놓고 엘리베이션에서 오버라인에 있는 머리카락만 커트를 하자. 그러다 보니까 커트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탄생이 된 거예요. 이거를 이제 한국형으로 이제 푸는 거죠. 상하 좌우 앞뒤로 다 써보자. 그거를 또 다 써보니까 와 이거 대박인데 너무 가볍다. 커트 선이 너무 예쁘고 너무 가볍다. 그래서 탄생이 된 거죠. 자, 리버즈 비평행 자연 빗질. 원핑거는 꼭 지켜주셔야 돼요. 원핑거를 안 지켜주면 어떻게 한다? 무겁다. 그렇지, 무겁다. 원핑거 안 지켜주면 무거워요. 참 너무 예쁘죠? 기가 막히지?
나는 되는데 여러분들은 안 될까? 하라면 돼. 그렇지. 왜냐면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손이 익힌 기술은요, 몸이 익힌 기술은 나중에 다시 교육을 받으면 다시 원점으로 가요. 그래서 비다사슨이 재교육을 해서 2, 3년에 한 번씩 자꾸 리프레시 시키는 거예요. 왜냐면 자꾸 와서 재교육을 받으라고. 그랬을 때 손이 먼저 기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옛날에 배웠던 지식이 다시 원점으로 다시 그 기술이 돼요. 근데 가다가 멈추면 자기가 편한 쪽으로 완전히 바뀌어요. 근데 본인이 그걸 못 느껴. 편한 쪽으로 갔던 걸 못 느껴요, 본인이.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현장에 지금 미용실에서 제가 일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강의할 때마다 이렇게 커트를 하잖아요. 이렇게 정교하게 커트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살롱에서도 안 무너지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 강의를 안 하고 커트에서만 이걸 했다 그러면 저도 분명히 무너질 거예요. 근데 제가 이 강의를 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정교하게 커트하는 강의를 하기 때문에 살롱에 가서도 이 선이 안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편한 쪽으로 안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강의와 살롱에서 일하는 거는요,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강의를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강의를 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강의를 해야지만 내가 이 스킬이 안 무너져요. 미용실만 가서 일을 하면 또 무너져요. 근데 강의와 미용실에서 같이 가면 이 커트선이 절대 무너지지가 않아요. 왜냐면 내가 강의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정교하게 보여줘야 돼, 안 보여줘야 돼? 선도 보여줘야 돼, 안 보여줘야 돼? 보여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자세가 정확한 거야. 정확하게 그게 계속 오랫동안 유지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 누가 저한테 미용을 하면서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어요. 최고가 되라고. 미용을 시작했으면 최고가 되라고. 자, 크레스트인데 여기에서 지금 발생이 되는 크레스트는 여기죠. 여기, 이 부분. 여기가 아니에요?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이렇게 잘라야죠. 그쵸? 이 부분을 잘라야죠. 그러니까 언더에서 아까 잘랐던 부분 있죠? 그 부분의 맨 끝에서는 정교하게 섬세하게 잘라야 되는데 쓰면 마음이 급해지거든. 그걸 못 찾아내는 거야. 내가 서서 자르면 마음이 급해지거든. 가이드선을 놓쳐버리는 거야. 근데 나는 이렇게만 잘라도 뚜껑머리의 느낌이 별로 없죠. 그렇죠. 스퀘어를 잘해서 그래요. 스퀘어를 잘 잘라놓으면 뚜껑머리에 진 느낌이 사실 별로 없어요. 근데 아직도 좀 무거워. 여기서 빨라붙죠. 자, 올리니까 각도 올리니까 확 차이 나죠. 그렇죠? 여기 코너죠. 자, 여기까지 해도 위에 말바국존의 코너 정리를 요 정도까지 해도 내렸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잘하면서 뻗친다.
뻗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로 더 잡죠? 뭘 더 잡아요? 아까 했던 거. 요거. 가운데 모아서 하는 요 작업 꼭 들어가야 돼요. 요 작업까지 하면 머리가 안 뻗쳐요. 지금 이 커트는 전에 했던 저거예요. 우리 가끔씩 이런 커트 있었죠? 이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얘하고도 달라요. 다른 커트예요. 얘는 얘하고 연결성이 없어요. 근데 얘는 연결성이 있어요. 다른 커트예요. 다른 거야. 근데 원다중이야. 근데 원다중이야. 얘는 사각을 만드는 거고 얘는 라운드를 만드는 거예요. 뒤로 가는 거예요. 달라요. 다른 커트예요. 다른 방식이에요. 하고 나서 다시 얘하고 따로 가는 거예요. 사각은. 근데 얘는 사각은 따로 가는 게 아니에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갈 것이냐 따로 갈 것이냐. 요거에 대한 이론은 지금 제가 교회는 하나도 안 풀어놨어요. 하고서 뭐 여기 잡는 것도 뭐 안 풀어놨는데 막 아까 잡는 거. 콩팡이나 이런 것도 지금 이론이 하나도 없잖아. 차세 원장님 나중에 했어. 그 책 쓸 때 써. 김준일 원장님 먼저 쓸 거야? 자, 이렇게. 이것도 예쁘죠? 그쵸? 해봐요. 시간은 자, 엘리베이션. 라인이 지저분하다 싶으면 항상 깔끔하게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고객은 어디를 본다고? 1차 가이드라인. 1차 가이드라인은 무조건 여러분도 말이 필요 없어요.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무조건 깔끔하게 잘라야 돼요. 특히 이런 커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발머리에서 1차 가이드라인의 깔끔함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깔끔하게. 짧은 머리일수록 1차 가이드선은 아주 정교하고 깔끔하게. 뒤로 젖혀서 저도 커트를 하다 보면은요, 손님이 막 밀려있고 마음이 급하잖아요? 그럼 저도 들어요. 저도 사람이니까 들어요. 들면 나중에 지저분해져요. 지저분해져요. 그래서 항상 이 시작점은요, 이 시작점은 많이 들면 안 돼요. 무조건 붙이셔야 돼요. 붙여서 최대한 자연빗질한 상태에서 붙인 상태에서 시작을 하셔야 돼요. 천천히. 각도가 무너지지 않게끔. 자, 하고 나서 제가 미용실에서 진짜 이렇게 하냐고요? 아, 진짜 이렇게 해요. 진짜 이렇게 해요. 그쵸? 제가 진짜 해요, 이렇게. 왜냐면, 저는 손님들한테 돈값을 하는 커트를 해주거든요. 그 값을 받으려면 그 정도의 내가 수고로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주의예요. 그래서 손님들이 그걸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그냥 대충 해서 손님한테 비싼 요금 받는다? 아니에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준하는 기술을 다 해줘요. 그게 중요하다고 봐요.
손님 없으면 손님 오게끔 만들면 돼요. 손님 오게끔 만드는 건 뭐죠? 디테일하게 해주면 돼요.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해주면 손님 와요. 섬세하고, 그러니까 다른 데하고 다르게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해주면 손님은 오게 돼 있어요. 그런 거 요즘에 잘하는 사람이, 요즘에 차세원 원사님이 요즘에 내가 보니까 SNS에 보니까 그걸 참 잘하고 있더라고. 오래 걸려서 그렇지. 아니면 그거는 이제 경험이 없으니까. 제가 여러분들 안 보는 것 같은데 굉장히 지금 SNS에 이런 거 다 정독하고 있어요. 다 찾아서 다 정독하고 있어요. 안 올리는 사람은 잘 몰라요. 하지만 올리는 사람들은 내가 다 정독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웬만한 성격이나 이런 건 다 파악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지금 제가 이제 사실 가끔씩 이제 얘기를 하고 설명 좀 드리고 뭔가 부족한 거 있으면 채울 수 있는 거를 내가 찾아주고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인문학을 요즘 내가 공부를 많이 하고 있다고. 인문학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쵸? 요즘에 인문학 공부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은 좋은 거를 만들어내니까. 이게 인문학이잖아요. 기본이잖아요. 가운데. 사실 가운데 발음마가 되게 쉬운 것 같은 느낌인데 되게 어려워요. 대칭 맞는 게. 여기는 과도한 트위스트 좋아요. 과도한 트위스트 너무 좋아요. 미음은 급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미음은 천천히 천천히 또 천천히 그러면서 빨리. 불필요한 작업을 제거하면 돼요. 근데 그 불필요한 작업 제거하기가 사실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표준을 만드는 거예요. 표준을 왜 만들어요? 불필요한 작업 없애려고. 그래서 그대로 따라하면 돼요. 자, 느낌이 어때요? 전대각에, 후대각에, 엘리베이션. 근데 뭐처럼 보여요? 원뿔령. 느낌 원뿔령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쵸? 원뿔령은요, 뒤에서 앞으로, 앞에서 뒤로 해도 머리가 안 뻗쳐요. 라운드. 라운드. 그쵸? 그래서 삼각형, 삼각형, 삼각형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도형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도형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리고 러프존, 그린존 2대1. 우리가 사진을 푸는 도형이라는 그런 말을 쓰죠. 그래서 가장 안정감 있는 도형이 과연 무엇일까? 그래서 사진을 푸는 도형이라고 그걸 제가 사진을 계속 올려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구조를 한번 찾아보라는 거야.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해보면 이게 구도학이 감각적으로 탄생이 돼요. 근데 이게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걸 잘 보는 사람이 있어요. 말하자면 그런 걸 잘 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렇게 지금 이렇게 바닥을 한번 보세요. 바닥에 보면 삼각형이 눈에 보여요. 이게 잘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요 나중에 커트를 할 때 진짜 잘 뽑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럼 그 사람들은요 되게 오래 걸려요. 공부가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근데 그거 잘 보는 사람이 있으면요 조금만 줘도 금방 터득해요. 대체적으로 지금 그게 왜냐면 구도가 너무 머릿속에 잘 박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구도학은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면서 만들어진 감성이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만들어진 감성인데 그 감성에 있는 태어날 때부터 있는 감성을 후천적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탄생이 된 게 구도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후천적으로 타고난 그 감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 가라고 해요? 미술관. 미술관을 가고 음악을 들으라고 얘기해요. 후천적으로 그 감성을 키우기 위해서. 그래서 근데 헤어 쪽에서 감성을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고민하다 보니까 제가 사진을 많이 찍어 다니니까 이거로 감성을 한번 키워줘 보고 싶다. 그래서 사진을 내가 맨날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선을 한번 그려보는 거야. 저기 자기만의 색깔로. 근데 그 선을 그리다 보니까 삼각형 원형에서 뭐 부채형도 나오고 뭐 별의별 게 다 나오고 선이 되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을 한번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컷할 때도 선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거 계속 하다 보면 나름대로 선이 계속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후천적인 거로 감성을 키워내는 거야. 후천적으로. 자, 보세요. 대충 자른 것 같은데 선들이 대충 자른 것 같은데 선들이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커트라는 거는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연결성을 잘 지켜야 돼요. 근데 우리는 좌우의 연결성은 많이 공부를 했어요. 근데 상하, 러프존에 대한 연결성을 공부를 그동안 많이 못했어요. 근데 지금 좌우도 안 되는 경우가 좀 있죠? 좌우가 지금 안 돼요. 좌우가 먼저 연결시키고 나서 상하의 러프존의 연결성을 먼저 만들어내셔야 돼요. 지금 이렇게. 지금 제가 초볼 커트 안 했잖아요. 지금 체킹 안 했잖아. 근데 너무 잘 맞잖아, 지금. 그쵸? 이게 이제 이 갭이 초볼 커트 했는데도 이 갭이 최대한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좋아요. 그럼 내가 한량이 적어진다는 얘기죠. 한량이 적어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결론적으로는 시간이 빠르다는 얘기죠. 시간이 빠른 건 결국은 뭐예요? 돈이다. 돈하고 연결되죠. 금전하고 연결돼. 우리는 서비스하고 장사하잖아요. 장사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지 하잖아요. 그쵸? 무료봉사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최대한 선이 정확하고 빠르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시간을 손님을 빨리 끝내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우리는 찾아내셔야 돼요. 거기에 가격이 높으면 어때요? 더 좋지. 가격대가 높으면 더 좋죠. 그러면 적게 일하면서도 매출은 나오겠죠. 근무 시간이 짧아지는 거지. 근무 시간이 짧아지면서 원할 수 있는 걸 찾아내는 거죠. 자, 1차 가이드라인 진짜 깔끔하죠? 이렇게 뽑아내셔야 돼. 자, 두 번째. 자꾸 얘 남자가 쳐다봐.